그것이 팀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감독의 역할인데 홍명보 감독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하지 않았나. 예. 저는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게 기대가 너무 많았고 진짜 제가 뭐 환경적인 운, 한국에 따라온 조건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국이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따라온 것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설레발일 수 있지만 32강, 16강, 솔직히 8강도 기대를 했었어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 감히 단언컨대 이번 대회는 홍명보 1기 1무 2패로 처참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그때 브라질 월드컵 때보다도 스토리상으로는 훨씬 더 최악의 월드컵이 되고 나지 않았나. Some younger players playing today. They want to put on a good show for their people back home. Here's Sebastian Spear expecting himself to make this start for a game in the World Cup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l of 2015 on the left-hand side. What a look at that. There's a really good guys inside the stadium. Argentina supporters bouncing up and down. Now they are selling themselves inside the home of the Dallas Cowboys. One of the questions is who can be the first Argentinian player other than Messi to score in the finals. Messi's got all 네, 제가 오늘 사실 이제 마지막 아르헨티나하고 요르단 경기 하는 달라스에서는 아르헨티나 요르단 경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오스트리아 알제리 경기 보면서 오스트리아 좀 응원을 하면서 마지막 신락 같은 한국의 어떤 그런 32강 진출 응원을 해보려고 이쪽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알링턴의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는 여기 이제 야구장하고 다 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풋볼 경기장 건너편 야구장 옆에 있는 텍사스 라이브라는 여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단지예요. 보시다시피 뭐 사람들이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가 워낙에 장소도 크고 또 같이 모여서 볼 수 있게 아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경기장에 못 가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많이 모여서 같이 응원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아르헨티나 뭐 요르단 경기를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여기 뭐 곳곳에서 다른 경기들 같이 틀어주니까 크로아티아하고 뭐 경기를 좀 알제리 경기를 보면서 한국의 32강 진출을 응원해 보려고 왔는데 사실은 뭐 직전에 우즈베키스탄이 웬일로 한 골을 먼저 넣는다 생각했습니다만 뭐 희망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끝났습니다. 콩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서 너무나 아쉽게 2026년 월드컵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솔직히 뭐 화도 많이 나고요.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한국이 2026년 선수단을 보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가 32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처참한 결과, 그것도 마지막까지 모든 팬들과 선수들이 다른 팀 경기를 보면서 간절하게 정말 도와줘 자괴감이 들 정도로 비참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대회로 마무리가 하게 됐는지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저는 내내 조금 그래도 홍명보 감독부터 시작해서 팀을 비판하는 거를 조금 조심스러워해 왔어요. 가능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홍명보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래도 같이 좀 응원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그런 바람이었고, 그 다음에 선임 과정에 문제가 많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클린스만 선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클린스만을 중도 해임을 하면서 꼬여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사실 뭐 그때 이제 캐나다 감독 제시 마시 감독도 물망에 올랐지만 사실 연봉 세전 연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문제 그거 예민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시 마시 감독 아쉽긴 하지만 연봉 조건도 안 맞았고 이미 클린스만한테 위약금도 물어줘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연봉 조건도 안 맞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거주하려는 의지도 없고 뭐 그런 부분들 좀 아쉽지만 우리랑 맞지 않았고 데이빗 바그너 같은 감독도 물망에 있었지만 사실 그런 다른 감독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 선수들을 가장 잘 알고 빠르게 좀 수습해서 이렇게 한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감독 뭐 어떻게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가장 나은 옵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뭐 나쁜 그런 초이스는 아니다. 물론 나쁜 뭐 선임은 아니다고 해서 선임 절차가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뭐 나쁜 옵션은 아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현실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감독들 옵션들 중에서 나쁜 옵션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행정적인 부분들 잘못했지만 그래도 선수단은 응원하는 쪽으로 좀 마음을 잡은 상황이었었어요. 뭐 끝까지 응원을 하면서 뭐 희망을 놓지 않고 응원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뭐 결과를 좀 뒤집어 보자면은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 월드컵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였잖아요. 모든 천운이 홍명보호에게 어떻게 이렇게 운이 다 몰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운이 좀 온 그런 대회였고 그 다음에 한국의 황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함께 뛰는 그런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쩜 이렇게 이제 뒤에 와서 보니까 앞에 있던 운들이 다 날아간 느낌이죠. 이번에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를 결정하는 다른 조 경기 하나하나 보면서 처음에 와일드카드 한국 경기 끝나고 시작할 때만 해도 32강 진출 확률이 90%가 넘었었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맞고 다 실패하는가. 결국에는 그냥 33위로 마무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초반에 모든 운이 한국 팀에게 다 쏟아졌는데 결국 그거를 받아먹지 못하고 다 날려버리니까 나중에는 결국 앞에 끌어다 쓴 운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한국 팀에게 운이 찾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아쉽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진짜 운이 많았죠. 시작부터 거의 뭐 중반 후반부까지는 운이 대단했습니다. 거의 뭐 하늘이 대한민국 축구에 이번에 성적 좀 내라 라고 판을 깔아준 그런 대회였는데 우선은 아시아 최종 예선부터 일본, 이란, 호주, 사우디 같은 팀 다 피하고 정말 편한 최종 예선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편한 최종 예선. 그때부터 그냥 운이 한국으로 몰려져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B조에 묶이면서 비행 동선, 뭐 시차, 역대 최고로 수월한 최종 예선을 치렀습니다. 그 덕분에 사상 최초로 본선 2포트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정말 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역대 최고 선수진인데 손흥민, 야, 그 와중에 또 아르헨티나 골대 맞았어요.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거기에 뭐 황인범, 이재성, 예? 진짜 한국 선수가 역대급으로 유럽에 뛰는 선수가 많고 또 대부분의 유럽 소속팀에서 다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런 황금 세대. 거기다가 또 운이 좋은 게 2022년에는 뭐 손흥민도 그렇고 또 김민재도 그렇고 컨디션이 안 좋았고 부상 선수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요 선수 거의 부상 없었고 그리고 언제 한국이 선수 이름값에서 그 조에서 최고 스타 군단인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같은 조 멕시코, 심지어 멕시코보다도 체코, 남아공보다 한국이 다 스타 군단이었었어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네, 참 한국이 최종 예선부터 최고 운이 따라왔고 2포트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역대 최고 선수진 부상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그 조 A조는 말해서 뭐합니까? 2포트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에 들어갔죠. 개최국 멕시코도 사실은 역대 최약체 멕시코다. 체코, 남아공 뭐 말할 필요가 없죠. B조 빼면은 가장 좋은 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월드컵 참가한 48개 중에서
이동 동선이나 환경이 7번째로 좋은 그런 나라였어요. 뭐 체코 같은 경우에 5,600km가 넘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637km. 말이 됩니까? 같은 조에는 체코가 5,600km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630km 이동했어요. 말도 안 되죠. 네. 멕시코보다 더 짧은, 개최국보다 더 좋은 이동 동선, 그리고 과달라라에서 2경기, 그리고 비행기 타고 1시간 가가지고 몬테레이에서 마지막 경기.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운을. 네, 거기에 또 첫 상대였던 체코는 마지막에 합류하면서 달라스에 베이스 캠프가 차려지면서 정말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한국이랑 맞붙었잖아요. 제가 이제 체코 얘기하면서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베이스 캠프가 달라스 맨스필드인데 첫 경기 과달라하라, 달라스 돌아갔다가 두 번째 경기 아틀란타, 다시 달라스 돌아갔다가 마지막 경기는 2300 멕시코시티.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 뭐 1500m 과달라하다는 그렇다 치고 멕시코시티 때는 아마 다 퍼져가지고 제대로 된 경기 하지도 못할 거다, 멕시코 상대로.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 체코는 후반에 골을 먹었고, 그 다음에 멕시코 경기 때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3대0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상대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한국은 가질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이번 월드컵에 들어간 겁니다. 널널하게. 네. 와,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아, 지금 아르헨티나 골 또 들어갔어요. 참, 아유, 남의 이제 잔치를 보고 있는, 자, 이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지금 밖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한국이 운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최약체 남아공을 마지막에 1승 1패를 한 가운데 비기기만 해도 32강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최약체 남아공은 거기에 핵심 주전 2명이 빠진 상황에서 남아공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운이 한국에 와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운. 거기다가 사실은 지고 나도 32강 진출 확률이 90%가 넘었었어요. 와일드카드로. 그것도 운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로 32강 진출하면은 남아공 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90% 이상 시애틀에서 이집트 만나요. 또 이집트 이기면은 또 시애틀에서 미국이나 보스니아 승자 만나고, 거기서 이기면은 LA로 가는 그런 대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정말 만날 수 있는 이번 48개국 중에서 모든 운은 다 가져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서 설마 했습니다. 이 정도 운이 한국에 다 왔는데 설마 했는데 그 모든 운을 다 걷어차고 한국은 결국에 3일 동안 확률을 하나하나씩 줄여가면서 33위로, 아마도 33위 아니면 34위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예전의 성적 같으면 월드컵 본선 못 나가는 성적이에요. 그렇죠? 최악이죠. 자, 어쩌다가 한국이 진짜 이 정도 좋은 팀에, 이 정도 좋은 조건에 모든 천운을 다 가지고도 이렇게 비참하게 씁쓸하게 정말 안타깝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결국에는 뭐 많은 얘기들 하지만 감독이죠, 감독. 저도 그동안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거는 좀 삼가해 오면서 최소한 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팀을 좀 응원하는 쪽으로, 홍명보 감독을 때 믿어보는 쪽으로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 편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감독 잘못 아닙니까? 네, 결국에 축구는 선수가 하는 거지만 판을 짜고 그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전술을 만들어주고 또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해서 한 팀으로 투쟁하게 만드는 거, 감독이 하는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못한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체코전, 지금 생각하면 체코가 가장 약팀인데, 가장 약팀도 아니에요. 체코는 대회가 거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첫 경기 체코가 야심차게 나왔잖아요. 첫 골을 먼저 넣고. 그런데 사실은 첫 경기 홍명보 감독이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3백 전술을 3백부터 미드필드까지 전술을 잘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또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멕시코 전반 30분까지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상외로 멕시코를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한국이 준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잘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였느냐. 멕시코전 30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끝나고 여기서 베테랑 감독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기레 감독이 지시가 갔던 것 같아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한국이 생각보다 매섭게 나오니까, 조직력이 탄탄하게 나오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잘못하게 되면 지겠다. 지지는 말자라는 작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셨지만.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수비진을 극단적으로 내렸죠. 거의 5백을 만들고 미드필드하고 수비진의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혔습니다. 한국이 침투해둘 공간이 없게, 한국이 계속 뒷공간을 노리니까 침투해둘 공간이 없게 완전히 좁히면서 실리 축구로 변화를 완전히 저는 멕시코 같은 강팀이 한국한테 공간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수비 축구를 그냥 맘먹고 해버리는데, 그냥 비기고 말자라는 축구를 하는데, 그것도 홈에서 개최국이, 한국이 이거 상대가 쉽지가 않죠. 네,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쉬웠던 게, 거기서 그러니까 아기레 감독은 이러다가 경기 지겠다 싶으니까 전술을 바꿨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아기레 감독이 그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전술을 들고 나왔어야죠. 홍명보 감독이 거기서 한 게 뭡니까? 손흥민 선수 일찍 빼고 이지성 빼고 그 자리에 똑같이 프레시한 오영규, 황희찬 넣는 그런 전술 변화는 그건 아니죠. 네. 아기레 감독의 대응과 경기 중간에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졌을 때, 그때 아기레 감독이 대응했던 것과 홍명보 감독이 했던 대응이 거기서부터 이제 갈리지 않았나. 결국에는 운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이 강팀, 홈팀, 개최국, 멕시코 상태로 잘했는데 뭐 운도 안 따라줬고, 전술적인 변화도 과감하게 주지 못했고 유연하게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멕시코전 1대0으로 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아쉽지만, 안타깝게 패배했지만 그래도 남아공은 이긴다, 비기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남아공은 이긴다라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또 감독의 차이가 난 거죠. 남아공의 휴고 브로스, 벨기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어떻게 보면 베테랑 감독이죠. 남아공 선수들이 경기 전날 감독의 전술을 전적으로 믿는다, 우리는 감독을 믿고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할 때 느낌이 쎄했습니다. 이거 뭔가, 예, 남아공은 분위기가 뭔가 다른데, 야, 근데 진짜 남아공 경기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전술이었는지, 왜 이렇게 선수들도 못했는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예. 손흥민 선수를 왜 뺐는지, 남아공이 선수 그 선발 명단 발표되고 전술을 바꿨다는 얘기가 있죠. 손흥민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손흥민이 안 나오는 거 알고 급하게 전술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미들 중에 한 명을, 원래는 조금 수비적으로 미들이 가려고 했는데 손흥민이 안 나오는 거 보고 미들 한 명을 조금 올렸답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도대체 뭘 준비한 건지 모르겠고, 남아공전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만약에 남아공전도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빼고 뭐 수비수들을 오연규, 황희찬이 흔들고, 근데 황희찬 넣은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황희찬은 시즌 내내 좀 부진했고, 이번 시즌 선발로 나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발로 내놓고 전반만 끝내고 빼버리면은 그거는 선수한테도 상처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나쁜 선택이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넣자, 왜냐면 요즘에 골을 못 넣으니까 차라리 전반에 좀 수비주를 지치게 한 다음에 후반에 손흥민을 넣어서 골을 넣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결국엔 실패한 전술이지만,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전반 중반부터 분위기가 남아공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봤으면은 전술을 빠르게 바꿀 수 있었어야죠. 이미 분위기가 완전히 다 넘어간 다음에 손흥민 들어가서 그렇게 남아공 선수들을, 아프리카 선수들을 뛰어놀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술이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의 뭐 이강인 혼자 그냥 마법을 부려줘.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뛰어대야 될지 약속된 전술도 없고, 참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멕시코전, 남아공전에서 또 벌어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 저는 아기레 감독하고 브로스 감독하고의 차이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맞지 않아졌을 때 그때 전술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바꿀 수 있는 게 감독이 하는 역할인데, 그걸 못한 게 첫 번째 패인이지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최선을 다해서 뛰지 못하게 만든 것.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에
선수들을 다 동의하지 못하게 만든 거, 선수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든 거, 확신이 없게 만든 거, 그게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리더로서 가장 잘못한 게 아닌가. 예.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일본하고 스웨덴 경기 현장에 취재 갔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감독이 소개될 때, 모리아스가 소개될 때, 선수단 소개될 때보다 감독 소개될 때 가장 큰 환호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객석에서, 관중석에서 선수단 소개될 때보다 모리아스 감독 소개될 때 가장 큰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일본도 스웨덴한테 아쉽게 비겼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 할 수 있다.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고 감독에게 가장 큰 환호를 보내고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정말 투쟁심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본 너무 부러웠어요. 이번에 일본이 사실 뭐 쿠보, 미토마, 미나미노 이런 선수들 다 제대로 참가했으면은 진짜 우승도 할 것 같아요. 예, 일본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는 감독 아래서 모든 선수들이 비록 대표 주전이 빠졌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톱니바퀴 같이 하나 돼가지고 매 경기 투쟁심을 발휘하는, 네덜란드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와, 진짜 그렇게 팀을 만들어가는 게 리더의 역할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 선수들에게 전술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했고 가진 것 이상을 발휘하게 하지 못하고 한 팀을 만들지 못하고 피치 위에서 모든 걸 쏟아내게 하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하고, 네. 그런 것들은 리더로서, 그러니까 경기 중간에 계획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전술 변화를 주는 거는 감독으로서 잘못한 부분,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 확신을 주고 한 팀으로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리더로서 실패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해외 평론가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요행을 바라는 것은 전술이 아니다. 준비할 거 다 준비했으니까 여기에 운이 좀 따라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는 전술이 아니다. 그렇지 않을 때까지 대비하는 게 전술인데 준비가 없는 자에게 행운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한국에게 대회 초반 왔던 모든 행운이 한국 팀에게는 독이 되지 않았나. 예. 티에리 앙리가 남아공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 했죠. 한국이 이번 대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모두 폭발한 안타까운 경기였다. 나는 한 팀이 이토록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경우를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전술적으로 남아공이 핵심이 2명이나 빠졌는데 그거를 파고드는 전술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그런 한국, 그냥 그저 이강인이 공을 잡고 그냥 뭔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그건 전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체코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방심을 했던 것 같다. 그 방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독부터 선수단 모두에게 스며들었고 그냥 멕시코전 꼭 이기지 않아도 되고 비기기만 해도 되고 지고 나서도 남아공전 비기기만 해도 된다. 심지어는 저도 32강 나간다. 그런 약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심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팀의 독이 됐고 무너뜨리지 않았나. 그런 코멘트를 앙리가 하더라고요. 100% 동의하고, 그것이 팀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감독의 역할인데 홍명보 감독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하지 않았나. 예. 저는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게 기대가 너무 많았고, 진짜 제가 환경적인 운, 한국에 따라온 조건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국이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따라온 것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설레발일 수 있지만 32강, 16강, 솔직히 8강도 기대를 했었어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 감히 단언컨대 이번 대회는 홍명보 1기 1무 2패로 처참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그때 브라질 월드컵 때보다도 스토리상으로는 훨씬 더 최악의 월드컵이 되고 나지 않았나. 예.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다른 팀들 경기 보면서 이렇게까지 슬프고 자괴감이 든 대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팬들로 부끄럽게, 오늘 제가 여기 경기장에 오고, 경기장 아까 취재 왔었거든요. 경기장에 오고 그다음에 여기 텍사스 라이브 전 세계 수많은 축구 팬들이 모여서 함께 축구 보는 여기 와서 전 세계에서 온, 영국에서 온 팬, 멕시코 팬, 아르헨티나 팬, 콜롬비아 팬 지금 다 만나고 있는데 전부 다, 제가 오늘 한국 유니폼 입고 왔잖아요. 전부 다 위로를 건네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진짜. 한국이 이런 얘기를 들을 팀이 아닌데
정말 너무 슬펐고 진짜 자괴감이 들었고 한국이 이번 대회 이럴 팀이었나. 정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네?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어쩌면 같이 뛸 수 있는 마지막 대회인데 한국 축구사에 다시 없을 이 역대급 조합을 가지고 이런 대회를 만들었다니 야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대회 끝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미 대회는 끝났는데 이미 다 망쳐버린 황금세대 월드컵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책임집니까? 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씁쓸하고 화가 나고 이제 뭐 책임질 수 없죠. 이제 어떻게 책임집니까? 네, 이렇게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끝났으니까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부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그때부터 이제는 불투명했던 프로세스, 잘못된 독단적인 어떤 선임 절차, 축구협회 구조적인 문제, 뭐 그런 것도 이제 진지하게 좀 짚어보고 조사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뭐 이제 일본은 완전 시스템적으로 앞서갔는데 그 일본 계속 부러워만 할 겁니까? 한국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 아니 뭐 16강, 32강 못 가도 돼요. 하지만 한국이 가진 건 다 보여주는 그런 대회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못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처참하게 창피를 당한 대회가 됐으니까 저는 이게 뭐 앞으로 또 언제 이 정도까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정도의 선수단을 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의 조건이 아니라도 4년 뒤에 또 8년 뒤에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이 그때는 최소한 한국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놓고 가지고 있는 만큼의 결과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축구 시스템 자체를 좀 돌아보고 클린스만 같은 선임 때부터 뭐가 더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좀 시스템을 바로 잡는 그런 혁명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번 팀을 응원하고 믿고 응원하고 기대하는 건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잘못된 것들 돌아보고 좀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마녀 사냥식의 어떤 그런 거는 지향합니다. 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이 모든 책임이 홍명보 감독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홍명보 감독 책임이 가장 크지만, 네, 그래도 홍명보 감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게 한두 개입니까? 솔직히 축구협회부터 시작해서 홍명보 감독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가장 좋은 적임자 중에 한 명인 거는 맞아요. 네. 선임 절차는 잘못됐고 홍명보 감독도 당시에 울산을 맡고 있었는데 한 입으로 여러 소리 한 거 잘못했지만 적임자 중에 한 명인 건 맞아요. 뭐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근데 홍명보 감독의 잘못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서령우 선수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일부 옌스한테 뭐 손흥민 선수한테 막 비난이 가는 모습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마녀 상황식의 비난은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을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좀 우리가 지난 클린스만 선임 때부터 4년 전부터 돌아보면서 이번에 좀 더 성숙해지고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좀 안타깝게 대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조별리그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알제리 경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대1이네요. 오스트리아 알제리 경기. 더 이상 뭐 의미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경기 리뷰는 이제 더 이상 끝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이긴 한국에 대한 경기 리뷰는 이게 마지막이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 달라스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뭐 달라스 지역에서 펼쳐지는 32강 저는 또 기대가 되는 게 아이보리 코스트하고 노르웨이 경기 펼쳐지자 달라스에서 하거든요. 달라스에서 펼쳐지는 32강 경기, 16강 경기, 그 다음에 준결승 경기 중에 한 경기가 또 달라스에서 합니다. 계속해서 현지에 뭐 한국은 이제 짐을 싸서 한국에 가지만 좀 다른 현장에 생생한 소식들 또 우리 축구 팬들, 뭐 축구 스포츠 팬들을 위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이전만큼 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전만큼 힘은 안 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또 계속해서 월드컵 진행되는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니까 현장에서 현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좀 저는 솔직히 이제 잠자야 되는데 하루 종일 좀 찝찝한 그런 짜증나는 화나는 저녁 시간 되겠습니다만 뭐 털어내시고요. 힘내시고 오늘 좋은 하루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DKN 스포츠. 제가 지난 한 컨텐츠 몇 개 계속해서 좀 설레발치고 홍노보 감독 또 한국팀 계속 응원하다가 솔직히 댓글로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났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그냥 오늘은 수면제 먹고 잠을 청해 봐야겠어요.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지금 저처럼 자야 되시는 분들은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DKN 스포츠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뭐 남은 월드컵 재밌게 즐기십시오. 저도 힘을 내보겠습니다.